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이제 2라운드의 두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꼬꼬가 고수진 해설, 고릴라 강보면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0팀이 아주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던 2라운드 개막전 경기였는데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가려지는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스프링 꼴찌를 달렸던 아프리카 프릭스가 어제 승리를 통해서 공동 1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씁쓸하게도 대격변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결과로 인해서 진짜 스프링과 저번 스프링과는 다르게 T1이 1등에서 최다 연패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면서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처럼 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생명 e스포츠는 이제 옛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프레딕 브리오는 다시 한번 2차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은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프레딕 브리오는 지금 공동 1위에서 4연패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으로 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위를 기록하던 프레딕 브리온이 4위까지 갔다. 위기예요. 그렇죠. 프레딕 브리온이 매번 깜짝 픽을 통해서 좀 다양한 플레이와 그런 시도를 하면서 승리를 많이 챙겨갔었는데 네. 그게 점점 막히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플레이오프권 진출권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면은 네. 앞으로 진짜 프레딕 브리온이 정석적인 플레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레딕 브리온 하면 또 뭡니까? 위에서 장까지 살아서 간다. 네. 플레이오프까지 살아서 가야죠. 자, 오늘의 대개요 여러분께 먼저 소개합니다. 자,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리는 2라운드가 7월 12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8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안의 6강 플레이오프의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또 우승하게 되면 3천만 원 상금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매번 이제 POG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독특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천희 선수도 그렇고요. 네. 점점 POG 인터뷰를 자주 하면서 말 있는 선수도 보이고 네. 그런 선수들을 볼 때마다 좀 매우 기쁘고 최근에 베이 선수 인터뷰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제로투 텐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순위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7승 3패로 젠지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골탈퇴도 이런 환골탈퇴가 없죠. 네.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강인한 젠지와 공동 1위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 아래 중위권이 정말 탄탄한 게 놀랍습니다. 5승 5패가 5개. 그렇죠. 5승 5패 팀이 5개인데 심지어 9등인 하나생명이 4승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T1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직 가능성 0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POG 랭킹 포인트 1, 2마가 500포인트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4명의 선수가 그 뒤를 쫓고 있죠. 그렇습니다. 클리어, 정은, 톨랜드, 영재 선수가 300포인트로 바짝 쫓아가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 천이가 다시 한번 캐리하면서 200점으로 원딜 중에서는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원딜들도 눈에 띕니다만은 1, 2위가 탑에 랭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정글들도 중하위권엔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상체 게임이라는 걸 좀 네. POG 쪽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루빨리 우리 시트러스 선수가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네. 인터뷰를 한번 보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포터 정훈이 유일하게 서포터로서는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치업, 자, 통신사 매치로 문을 엽니다. KT 대 T1의 경기로 시작이 되겠고요. 프레딕 브리온과 농심 레드포스의 뜨거운 대결, 그리고 DRX와 담원기아의 대결, 한화생명 e스포츠와 젠지의 인기팀의 매치,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와 아프리카의 대결로 오늘 대결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놓칠 만한 경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순위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중위권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오늘 순위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중위권에 있는 팀들끼리의 경기가 거의 다 중위권이기 때문에 네. 다 중위권 경기 같거든요. 네. 그렇게 비슷한 경기일수록 1승 1패가 진짜 중요한데 오늘 이거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도 이제는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오늘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통신사 더비 통신사 매치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먼저 KT 롤스터입니다. 네, KT 로스터입니다. 경기력 자체에서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캐슬본이 빅나가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지만 하체 쪽에 살짝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키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키드가 지금 KDA 17을 달려주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본인의 약점을 좀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보니 선수에게 감독 코칭 스태프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 선수가 빅라 선수와 같이 게임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키드 선수의 그 캐리력도 어제 잘 보였습니다. 그렇죠. 4인갱이라든지 KT가 어떤 극단적인 전술의 시도, 화끈한 경기 유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의 오키드가 또 나타나서 아펠리오스 같은 걸로 캐리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렇죠. 빅나는 언제나 빅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오늘 KT의 상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황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어전이다. T1입니다. 네, T1입니다. 사실 스프링 때만 해도 저희가 팀 소개를 할 때 뭐 단단하다, 네. 뭐 무너뜨릴 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상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튼튼한 라인이 없고 역대 최다 연패 기록과 지금 동률이거든요. 오늘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신기록을 쌓게 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사실 메타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9연패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개개인의 기량이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확실히 끌어올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로는 이런 패배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선수들 자체가 가지는 부담감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메타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스크림에서는 또 성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실전 무대에 와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안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소극적인 플레이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경기는 조금 먼저 펀치를 날려주면서 능동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T1 하면 안정감 더하기 캐리 라인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미드가 캐리했다가 탑이 캐리했다가 원딜이 캐리했다가 정글이 캐리, 난리 났었는데 지금 우뚝 솟은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스프링에서는 탑이 캐리를 할 때는 바텀이 깔아주고 뭐 바텀이 캐리할 때는 탑이 깔아주는 그런 좋은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도 없고 그냥 라인전에서 서로 무너지기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오늘 T1은 그러니까 더 이상 뒤가 없어요. 뒤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은 되찾을, 기억을 되찾은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팬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억을 되찾기만 하면 T1은 역대 챌린저스 리그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말 강인한 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이라면 연승 이어나가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프링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지금 한 절반만 뽑아내도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5승 5패를 달리고 있는 KT 롤스터 이제 1승.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가로치고 연승이 나와요. 네. 이게 T1 야 9연패? 그렇습니다. 리얼리? 예. 네, 9연패죠. 이게 아프리카 프릭스도 연패가 9연패까지는 해봤지만 한 시즌 기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T1은 이번 시즌에 정말 최악의 성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 최악의 성적, 이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패를 하면은 진짜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던 것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뭉쳐야 됩니다. 선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진짜 이게 저기 루즈 9이 한번 깨지면은 그러니까 8연승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T1은 또 저력이 있는 팀이고 오늘 진짜 한번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예로부터 통신사 더비, 통신사 매치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네. 이 경기의 승자가 기세를 탔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그 중요한 승리를 잡아낼 수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매치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T1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컨셉이 약간 확실한 조합들을 많이 가져가게 됐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힘이 쭉 빠져버리면서 패배하는 그림으로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약간 조합 밸런스적인 문제에서 좀 뱀픽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약간 타이밍 자체가 안 맞다? 한 명이 빠르고 한 명이 늦는 그런 상황도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오히려 간단한 조합 있잖아요. 조금 쉽고 센 그런 걸 한번 다시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9연패를 하는 동안에요. 그렇죠.
초반에는 메타는 정말 잘 따라 뱀픽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는데 네. 뭔가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네. 원하는 대로 해봐. 조합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바뀌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뭔가 안정감을 찾고 그 밸런스를 찾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뱀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약간 진짜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듯이 캐리를 해줄 만한 선수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T1은 그 한 명의 선수를 좀 기다리고 있겠죠. 자 KT 먼저 레넥턴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티어가 많이 올랐죠. 승률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고 최근에 그 레넥톤 상대로 많이 썼었던 세트도 사라졌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레넥톤이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리기도 좋고요. 그렇죠. 네. 자 종글 최근 뭐 1, 2주 사이만 보자면 볼리베어 1티어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AD 약간 갱킹형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레넥톤이 뭐 미드와 탑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픽으로 꼽았는데 볼리베어가 뭐 탑으로 갔을 때는 레넥톤 상대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선택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경기에서 계속해서 밴이 됐던 뭐 이즈리얼이라든지 뭐 이런 카드들이 또 풀려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 뱀픽 상황에서는 정글 쪽이 좀 밴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돌릴 수 있는 카드도 굉장히 많고요. 자 KT 오, 그 조합이죠. 오 레넥톤 니달리. 네. 아 그렇죠. 최근 대세로 또 약간 틀어주면서 다이애나를 가져갑니다 KT. 저 최근에 오브젝트 싸움에서 니달리로 포킹하면서 자리를 잡는 것도 좋지만 결국 싸울 수 있는 타이밍에 같이 물어서 들어가는 조합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이애나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니달리가 승률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네. 지금 뭐 바가지 머리에서 좌우 균형이 맞으면 어떻게 뭐 이런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가지 머리의 균형보다 더 중요한 건 네. APAD의 밸런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균형만 맞춰주면 돼요. 네. 그렇죠. 예. 딜 밸런스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KT 쓰레쉬를 먼저 가져갔고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원딜 쪽에 활약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쓰레쉬 넣어주면서 후반 캐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의도를 내비치고 있죠. 칼리스타를 가져가는 T1 버서커죠. 그렇죠. 이제 원거리 딜러를 2개 밴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라인전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칼리스타를 가져오면서 바텀 쪽에 주도권을 가지려는 생각인 것 같죠. 또 볼리베어와 아칼리가 들어가는 조합인데 거기서 칼리스타가 서포터를 뭐 던져주는 그런 플레이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칼리스타를 먼저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징크스와 아펠리오스 뭐 캐리력이 있는 원딜들을 밴을 해주고 있는 T1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거리가 긴 챔피언들이 이제 뭐 쓰레쉬까지 같이 포함됐을 때 라인전 단계가 조금 짜증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식했고 돌진 형태의 조합을 지금 T1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라가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가능하면은 노틸 레오나 쪽에서 섞어서 주는 게 가장 좋았지만 밴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인식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쓰레쉬를 뺏겼고 노틸러스 레오나가 밴이 된 상황에서 고수진 해설이 어제도 그라가스의 가능성, 그라가스 좋다, 알리스타보다는 그라가스가 좀 잘 쓰이는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리스타보다는 확실히 그라가스가 한 방 있는 모습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칼리스타와 섞었을 때는 변수를 만들어내기 조금 더 좋죠. 드레이븐, 일단 오키드, 인상이 매우 강한 챔피언. 바루스. 최근에 드레이븐을 연습하는 팀들이 많아졌고 또 해외 대회에서는 슬슬 나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원거리 쪽에서 뭐 밴을 많이 당하고 또 드레이븐이 칼날비를 통해서 딜 교환이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루스로 갔습니다. 바루스 레쉬로 자 바텀 라인을 굳혀줬고 라이즈를 고민하고 있는 KT 롤스터. 나중에 사이드에 나갔을 때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중앙에서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라이즈 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또 나르로 갈 수도 있고요. 레넥톤을 봤을 때 저도 T1의 막픽이 어쨌든 게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문도 오 문도 새롭게 상당히 뭐 LPL이라든지 해외 리그에서 보여지면서 뭔가 가능성이 계속 높게 점쳐지고 있었던 문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단순한 챔피언이긴 하지만 아이템이 2코어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챔피언들보다 맞아줄 수 있는 역할이 거의 뭐 2배 이상은 되다 보니까 네.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안에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간에 뭐 볼리베어, 칼리스타처럼 초반을 담당해주는 챔피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문도가 약한 타이밍을 지워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문도가 그 전 초반에 말리는 모습보다는 좀 센 문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문도의 성공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제안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LCK에서 해설이랑 분석 데스크를 할 때마다 네. 문도 박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약간 걸어다니는 대포 미니언 같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강했어서 그러니까 이 문도 박사가 원래 이제 레넥톤이나 세트 상대로 쓰이는 이유가 패시브 자체가 CC기 면역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 레넥톤 같은 경우는 W를 통한 CC 연계인데 문도 박사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히 컸을 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원거리 딜러 상대로 잘 버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아직까지 초반에 약한 건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진짜 T1이 벌어주는 라인이 어쨌든 아칼리도 라인전이 주도권이 있는 픽이 아니고 볼리베어와 칼리스타 쪽에서 게임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루스의 궁극기나 뭐 라이즈의 속박 같은 사형 선고 같은 확정 CC가 많은 KT가 재미를 볼까요? 한타에서 광하는 돌진력을 T1이 보여주게 될까요?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KT 롤스터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T1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쪽 시야 싸움이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서포터들까지 붙는 모습이고 네. 다행히 오늘은 아무 사건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에서 상대방이 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칼리스타와 바루스가 저 입구 쪽을 막아주고 있는 게 좀 특징이죠. 와, 문도와 레넥톤의 라인전. 말씀하신 대로 문도가 패시브로 가지는 장점은 있지만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문도 박사가 레넥톤을 이기는 시점은 1코 반 이상이 나올 때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때 동안에 이제 레넥톤의 힘을 가지고 뭐 오브젝트 싸움을 유도하거나 탑 쪽에서의 정글 싸움 같은 걸 유도했을 때 문도가 정말 힘을 써주지 못하면서 아군 전체가 말려버리는 상황이 게임 자체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LCK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볼리베어가 어쨌든 초반 갱킹이 다이애나보다는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좀 막아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인지 등장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문도 박사는 AD가 많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그냥 투커로 가시가본 올려버리면서 진짜 안 죽는 모습을 빨리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KT가 AD와 AP 밸런스가 좀 좋은 상황일 때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게 조금 더 늦은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문도 박사 같은 경우엔 라인을 클리어하려고 하면은 앞에 가서 붙어서 근접 평타 교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레넥톤이 딜교를 잘 해놓으면 라이즈가 유리해졌을 때 탑 다이브까지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미드 라인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도 박사의 탑 라이너로서의 연구가 지속되는 데는 분명 또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CK에선 지금 승률이 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이게 0% 하면 1승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박사가 최근에 탑 쪽에서 모습을 보일 때 증오의 사슬을 선템으로 가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이번 로치 선수가 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루비 수정을 먼저 찾네요. 네. 이렇게 계속 받아 먹어야 됩니다, 문도 박사는. 네. 그래서 다이브가 무서워서 지금 와드를 넘겨서 박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버티면 됩니다, 문도 박사는. 버텼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애나가 뭐 초반 갱킹이 조금 강력하지 않다라는 측면 때문에 문도 박사가 조금은 좀 빅웨이브가 와도 안심하면서 파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미드에서 아칼리가 조금 약한 구간을 라이즈가 파고들면서 라인 푸시하고 CS도 안정적으로 챙겨주고 있는 빅라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르 선수는 정복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아칼리가 궁극기를 배우고 아이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시점에서 라이즈와 스킬셋 차이 때문에 솔로킬을 낼 수 있는 장면 자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미르 선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는다. 네. 어쨌든 참다가 이게 템이 뜨고 뭐 한 8, 9렙 되는 시점부터는 아칼리가 라이즈 스킬을 피하면서 킬각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하게 체력 유지를 잘 해주면서 라이즈가 상대 정글까지 뭐 들어가지 못하게끔 유지해주는 역할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바텀이 정글이 포함됐을 때 약간 갱킹 호응이라든지 싸움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정글러들이 좀 아래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오, 에스퍼 에스퍼가? 선수가 오, 올라오는 타이밍에 배치기 저절로 전면! 빅나를 와.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요! 이러면 아직 아칼 타이밍이 안 왔는데 에스퍼의 로밍으로 뭔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T1인데요. 예, 또 키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 아칼리가 그렇죠. 너무 기분 좋죠. 그러니까 원래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잘 성장하기보다는 팀원들의 도움으로 1킬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텀라인전 주도권을 통해 그라가스가 풀어주는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그라가스의 동선과 아낌없는 전멸 투자. 네, 이게 에스파 선수가 거의 배치기 전멸 끝각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거까지? 못 맞췄죠? 레블도 잡았죠 이거. 이야! 순식간에 2킬. 자, 미르가 여기서 살아서 빠지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미드에서 이거 아칼리 타이밍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겠네. 9렙 전에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뭐 흡수의 시선 나오는 시점부터는 뭐 라이즈를 좀 때리는 모습이 빨리 나오는데 아칼리가 미드 쪽에서 한번 받고 그거를 바텀 쪽에 풀어주고 볼리베어 자체가 뭐 정글링이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네. 미드 가서 레벨업도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바텀 쪽에 가서 다이브 타이밍이 한번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 덕분에요. 그렇죠. 또 아칼리가 미드 주도권을 빠르게 잡게 되면 문도 박사도 편하게 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와, 진짜 T1 원하는 그림대로, 그러니까 뱀픽에서 바텀 쪽이랑 정글 쪽에서 벌어줘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그라가스가 잘 플레이해줬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바텀 쪽에서 칼리스타가 집 타이밍을 잡고 남는 시간에 에스퍼 선수가 미드를 찔렀던 플레이가 좀 물꼬를 튼 역할을 정말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베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6레벨 되는 타이밍에 그냥 바텀으로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키드와 지금 레벨 선수가 둘 다 전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이애나 위치 보이면은 반드시 좀 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정 갱킹을 날려줄 수 있는 게 위협적일 것 같아요. 자, 에스퍼가 지금 정글러가 해야 될 일을 조금 거들어주면서 되려 모글리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벌어줬고요. 예. 그렇죠. 보니 선수도 원래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팀원들이 버텨주면서 성장을 해야 강한 챔피언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 뒤를 봐주다가 지금 볼리베어보다 성장이 밀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보니 선수도 그냥 가끔은 그냥 팀원들한테 버텨줘라고 얘기를 하고 정글링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다이애나도 6레벨이 되는 시점부터는 뭐 반피 이상 정도도 순식간에 깎아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좀 오는 모습이고 아칼리가 전멸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당하겠죠. 약간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보니 선수가. 지금 뭐 마치 정글 그라가스 같다 뭐 이런 칭찬이 있을 정도로 초반부에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자, 키를 유도해냈던 에스퍼 선수의 움직임이었고요. 이런 장면들이 예전에 T1들이 정말 잘 나왔던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5명이 다 에이스 같은 느낌. 네. 뭔가 탑에서 안 될 때는 바텀 쪽에서 진짜 손쉽게 풀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에스퍼 선수가 그 첫걸음을 잘 내딛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아칼리도 한번 보답해야 되고, 그 덕분에 문도 박사도 탑 쪽에서의 모습보다는 아래쪽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CS를 되게 잘 먹었거든요. 네. 챌린저스 리그니까 모른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해주고 계십니다만 확실한 것은 썸머 시즌에 들어서 T1이 보여줬던 가장 쾌조의 출발을 만들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을 해야 될 챔피언들이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T1이기 때문에요. 이거 진짜 한타 때 그 아칼리랑 문도 박사가 상대 진영을 파고드는 그림이 살짝 보이긴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KT는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령 쪽에서 한번 일을 내보자. 레넥톤이 원래 또 이 레벨 타이밍에 강한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바텀 듀오가 지금 먼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스타도 붙었는데 그라가스가 미드웨이브를 같이 먹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 9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T1 입장에서도 여기서 상대방이 좀 스킬을 낭비하고 허점을 보일 때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레넥톤과 다이애나 바루스 이때는 궁극기 그 시너지 자체가 워낙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자, 미루도 지금 넘어갈 준비하고 있고. 미르가 일단 뒤를 잡았긴 뒤? 했는데 이거 오키드 선수 전멸 없거든요. 예. 이거 타이밍 위치에 보는 게 따라 중요한데? 일단 부페 선수 파이트? 좀 쉽게 빠졌어요. 이러면 T1도 뭔가 그렇죠. 싸움 렌즈 일단 나오죠. 먹었고 이거 빠지기만 자, 하면 전령을 잡긴 잡았는데 그렇죠, 라이즈 이러면 라이즈 시식이
와. 이야. 라이즈가 데리고 빠지면서 어차피 가져갈 거 다 챙겼다 도망가자. 대탈출 성공.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다 위쪽으로 뺐기 때문에 아래쪽 라인으로 합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이때 T1이 뭐 정글 빼먹고 라인 다 빼먹고 이렇게 좀 교환을 만들어내면은 어쨌든 전력 쓰기 전이기 때문에 이득을 조금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력은 줬지만 그 준 거에 못지않게 네. 약간의 이득을 챙겨주면서 미드 채굴도 하고요. 그렇죠. 전령 타이밍에 바텀 라인은 KT 쪽이 좋게 해놓고 갔기 때문에 T1 쪽에서도 조금 손해가 있었거든요. 이거 오키드 선수가 돌아와서 라인만 받아먹는다면 CS가 얼추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이라도 챙겨가는 거고요. T1은. 그렇죠. 이제 상대방은 또 웨이브를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동안에 우리 뭐 집을 가든지 다른 행동들을 취하는 모습이고, 확실히 시야 장악적인 측면에서는 T1이 한번 맵을 훑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위아래로 와드가 좀 잘 깔려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도 박사의 아이템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1코어가 나왔고 이거 점점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도의 성향 자체가 사실 그동안 로치가 보여줬던 탑에서 라인전하면서 솔킬을 만들고 막 한타에서 이니시 기가 막히게 걸어버리고 막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챔피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나르 같은 챔피언들은 본인이 먼저 때리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면 문도는 좀 맞아주면서 상대방이 본인 팀들 쪽으로 좀 빨려들게끔 만들어주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증오의 사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감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넥톤과 1대1 싸움에서 이제 문도가 어느 정도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 오염된 뼈톱이 진짜 세네요. 역시 오랜만에 예. 봐도. 예전에는 5대식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네. 오염된 뼈톱이 됐죠. 맞습니다. 이게 스킬명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레넥톤에게 아까 숙적을 좀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데미지 감소가 30%거든요. 장난 아니죠. 레넥톤의 딜이 뭐 간지럽게 어? 느껴질 정도. 에스포 와.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오키도가 사지에 빠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시도는 모이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깔끔하게 죽는 상황에서 뭐 칼리스타에게 킬을 주려고 순간 딜정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항이 좀 만만치가 않았었죠. 매섭게 달려드니까 이거는 잡고 보자. 모글리가 가져갔어요. 지금 오늘 그라가스에서 좋은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방금도 바로스가 혼자 있을 때 에스퍼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죠. 이거 구경하다가 괜히 맞죠? 좀 상체 쪽 보고 싶던 것 같아요. 이게 바텀 쪽에 본인들 인원이 3명이나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도박사 다이브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쪽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자, 템이 나온 건 좋은데 템이 나올 때까지 지금 타워가 엄청 많이 네. 체력이 깎여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거 지금 그라가스까지 커버가 오고 있고 KT 입장에서는 서포트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다는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에스퍼 선수는 제2의 정글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킬관율 100%입니다. 예. 엄청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뭐 탑도 갔다가 뭐 미드 쪽도 갔다가. 지금 T1의 3킬은 모두 에스퍼의 전멸 끝에서 나왔다. 그리고 저는 T1이 바텀 쪽에서 킬을 냈을 때 쓰레쉬가 아래쪽에 올 수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 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탑타워를 그냥 첫 번째 포탑은 아깝긴 하지만 내주면서 칼리스타가 채굴을 한 2칸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그러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왜냐면은 문도 자체는 어쨌든 상대방의 아이템이 잘 나오건 말건 본인 성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1대1로 버티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바텀 쪽에서는 칼리스타가 조금 골드를 벌어들였을 때는 주도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한 모습은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글러들은 서로 조용히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오브젝트에서 볼리베어가 좋냐 다이애나가 좋냐 한번 나올 것 같죠. 본이도 그냥 두고 보자. 네. 일단 다이애나는 참고 커야 돼. 그렇죠. 먹고 갈게. 네. 여기서 뭐 초시계까지 나오면 그때 한번 내가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심지어 아까 레벨 선수가 미드 쪽에서 전멸을 쓴 거를 T1이 봤었기 때문에 바텀 쪽에서 한번 살짝 노려보나 했으나 먼저 집을 갖다 용 시간에 맞추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용이 1분 남았기 때문에 먼저 집을 갔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T1은. 그리고 코어템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철갑궁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한타 때 좀 차이가 심하거든요. 전진하면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좀 갈리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맞춰오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T1은 용 쪽이 아니라 전령 쪽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약간 결국 바로스 쓰레쉬로는 문도 박사를 뚫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지금 아이템 자체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칼리스타는 그라가스와 함께 볼리베어가 붙는다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라인을 바꾸긴 했지만 지금 KT가 급하게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약간 심리전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바꿔주면서 뭐 일단 골드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이점을 가져가기 위한 운영을 서로 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상대 정글 쪽에서 블루를 빼앗아서 달아나고 있는 미르. 전령까지 먼저 두드립니다. 두 번째 전령은 T1이. 라이즈가 바텀에 있긴 하지만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타지 않으면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끌어주면서 라이즈가 좀 바텀 타워를 밀게끔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KT가 한번 각을 보나요? 문도도 아래쪽에서 지금 오, 합류하고 있는 완전 각. 그렇죠. 일단 고기가 깊게 좀 오키드가 들어갔죠. 위치가 전멸 상태가 자, 빅나. 그렇죠. 오키드 그래도 죽기 전에 딜은 다 딜은 했고요. 마무리됐고 자, 모글리 한턴 버텼습니다만 끊겼고. 이게 구도가 팀원이 꽤 좋은데요. 버서커 캐슬이 붙어줍니다만은 1.4. 와, 오래 정하면서 버텨요. 뒤쪽으로 잘 뺐어요. 자, 버서커가 뒤쪽으로 뒷무빙이 아주 멋지게 나오면서 시간을 오래 끌었고 상대 탱커가 다 녹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저는 안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어느 정도 상대 문도 박사가 아이템이 갖춰졌고 칼리스타가 싸우기 좋은 아이템 그리고 아칼리가 지금 그러니까 못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즈가 바텀을 갔을 때 그냥 교환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싸움을 택하면서 지금 오키드 선수 위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아칼리가 있고 오른쪽에 가면 로치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스는 원래 이제 포킹을 시작해놓고 싸움을 시작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 싸움이 열렸기 때문에 그 바로스 장점이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다이애나가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면서 강가를 내려야 되는 시점부터는 바루스를 할 게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라이즈가 합류가 늦었잖아요. 딜 지원이 늦다 보니까 네. T1이 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구도로 흘러가고 말았네요. 자, 조금 다소 급한 뭐 지형도 있었습니다만은 빅나가 라이즈가 도착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걸어줬던 모글리의 움직임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드 쪽에서는 CS 차이가 조금 드러나긴 하지만 킬로서 더 그것을 메꿨기 때문에 네. 약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바루스는 항상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데스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주도권을 꾹 잡고 가야 되는 게 좀 의무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0킬 2데스 때문에 미드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전 맵의 주도권을 T1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죠. T1의 오늘 분위기 뭔가 드디어 연패를 끊을 것 같다 뭐 이런 채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 골드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지만 뭐 챔피언의 구도랄까요? 조합 자체가 어느 정도 상대 KT보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혹시 뭐 오늘 T1 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KT 입장에서도 뭔가 이 한타에서 싸움의 분위기 밀리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골드 차이를 지금 크게 안 나가도록 지금 지켜주고 있고 지금도 용 한번 노려봤죠. 이것도 애매하게 자리 잡으면은 그래서 먼저 사양 선고 잘 들어가는데요. 궁극기 뺀 거 좀 큽니다. 자, 볼리베어 궁극기가 좀 다소 아쉬운 상황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KT의 조합에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이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바루스가 포킹을 통해서 몇 대 맞춰놓고 시작하면은 라이즈가 그거를 녹여버리면서 한타를 또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T1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는 좀 싸움이 안 되네요. 자, KT가 그래도 드래곤을 챙겨가면서 드래곤 스코어는 1대1이 됐고요. 이게 템이 뜨면 뜰수록 문도 박사가 AD 상대로 세지는 타이밍이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레넥톤이 지금 뭐 이제부터는 뭐 딜교환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 현재 체력에 비례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레넥톤도 아이템을 갖추면 갖출수록 더 아파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던 문도 박사 중에 제일 편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LCK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 통틀어서 네. 봤던 문도 박사 중에 제일 편하게 크고 있는 문도 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에 대한 불신 네. 불식되지 않았어요. 지금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커서 뭐 할 건데 이런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 바로스가 예전에 이제 공속 바로스를 가면서 몰락한 왕이고 약간 이렇게 퍼센트 데미지를 때려 넣으면서 탱커를 잡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포킹 바로스는 그러니까 뭔가 평타를 많이 섞는 그런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탱커에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도 박사는 웃고 있을 것 같고 KT에서 그 문도 박사를 잡으려면은 그 지속 딜이 라이즈가 딜을 해줘야 되는데 문도 박사가 그 증오의 사슬로 라이즈한테만 걸어주면은 데미지가 어느 정도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문도 박사가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미드 1차 타워의 전령을 풀면서 조금 더 재미를 봤습니다. T1.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양쪽 날개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죠. 타워 체력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밀고 나면은 이제 문도박사라든지 아칼리가 라인을 깊게 밀면서 미드까지 압박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때가 T1이 이제 스노볼이 좀 빨라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T1의 생각을 이전부터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후반 가면은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도박사의 성장이 뒤처지지 않고 아칼리 또한 암살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라이즈 잡아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첫 타워는 KT 롤스터 쪽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탑 1차 타워를 가져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 KT 롤스터. 좀 뭔가 많이 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타워가 이제 나갔네요. 네.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아무래도 칼리스타 자체는 체력 회복을 하면서 이제 좀 싸울 수 있다 보니까 몇 대 맞으면서 라인을 빠르게 밀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바루스가 미드 쪽에 고정되고 서포터와 같이 움직였을 때 칼리스타의 힘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 보니까 앱장적인 면에서 T1이 좀 많이 먹어놓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바텀에서 T1도 1차 타워를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 레넥톤 자체가 어느 정도 승률이 잘 나오긴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후반으로 갔을 때 존재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심지어 칼리스타가 정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캐슬 선수도 물론 뭐 못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의 문도박사는 본인이 스킬을 라이즈에게 맞는 게 아마 베스트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위협적인 라이즈의 뭐 CC기라든지 폭딜이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칼리가 진입할 수 있는 각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는 지금 성장을 잘 해놓고 있는 미드가 뭐 바루스 혹은 뭐 라이즈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히면서 시간을 벌어놓으면은 칼리스타가 다 앞라인을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변수 없는 정면 한타를 T1은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 팀의 자, 포탑이 탑에서 타워 하나를 더 얻어내고 있는 T1. T1은 지금 레넥톤 상대로 다이브를 시도할 만한데 KT 같은 경우에 문도박사 상대로 다이브를 시도하기엔 조금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T1이 그냥 문도박사 혼자 냅두고 우리는 그냥 그쪽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갈게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레넥톤은 CC 연계가 잘 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화 잘 아꼈네요. 오히려 때려줬죠. 네. 어딜 네, 이런 게 진짜 미드의 저 센터와드가 정말 중요한 게 상대방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정화를 안 쓰고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약간 판단이 쓴 거잖아요. 저런 근거에 의해서 T1의 버서커 선수가 잘 한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KT 미드 정글이 다이애나 라이즈 그리고 어느 정도 AP 데미지가 나오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칼리스타가 마법사의 최후를 갖춰줬습니다. 최근에 핫한 빌드죠. 네. 상대의 마법 데미지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마법사의 최후를 가주면서 나도 맞으면서 같이 싸우겠다라는 식의 빌드고요. 저게 이제 공격력이 이제 붙으면서 많은 원거리 딜러들이 가도 딜러 수가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카이사도 갑니다. 오. 네, 이게 크라켄 그리고 마법사의 최후 이런 식으로 빌드를 타요. 자, 다시 한번 미드라인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고 아칼리도 사이드 라인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용의 등장에 맞춰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두 팀. 근데 이러면 KT가 싸우는 게 너무 불안한 게 일단 바루스의 장점을 살리는 타이밍이 없었거든요. 네. 꽝 하고 붙었을 때 좀 대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거 미드 타워 그렇죠? 치는 것도 그라가스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위험해 보여요. 전멸 그리고 안쪽으로 근데 레이톤 땡겨졌어요. 패스를 끊어내는 라이즈까지. 그리고 아, 미드 파고 빅나도 되고 빅나도 빅나까지. 이야 T1 아, 이 좋은 싸움.
드래곤하고 미드 1차 타워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그라가스가 있는데 미드 타워를 쳐 에스퍼가 바로 노리는 모습 있었고 상대 주요 딜러가 빠졌거든요. 네. 또 바론 가야죠. 미드 탑 없어? 3대5니? 네. 바로 바론 가자. 근데 미르는 지금 뭐 미르? 안 노려요 미르. 영화 무서울 게 찍죠 없죠? 미르? 네. 미르 액션 영화 보니 위험. 날아가서 큐. 미르 와, 아! 미르. 두 명을 순식간에 끊어내는 미르.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이 3대1을 갑자기 찍어버리면서 게임이 부서졌습니다. 그렇죠. 게임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발언까지 가져가면서 그 완전히 기울기가 생겼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 기울기에 박차를 가한 게 미르예요. KT 입장에서는 용준게 너무 아까워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에스퍼 선수가 각을 보던 캐스 선수가 무빙으로 피해보려고 전멸을 아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려버리게 됐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레넥톤이라서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녹아버리면서 추가적인 소실까지 발생했죠. 와, 방금 사실 미르의 움직임은 결정적 한 방이지만 사실 이렇게 하려다가 끊겼으면 에이. 3대4면 조금. 해볼만한데? 라고 발언 쪽으로 갑자기 또 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미르의 과감함이 상대로 하여금 숨통을 쪼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1에게 바랬던 플레이가 이런 거기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슈퍼 플레이들을 정말 보여준 지가 오래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모든 선수들이 조금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래의 칼이 재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연패 속에서도 결코 미르는 주눅들지 않았음을 방금 전 플레이로 확인시켜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팀들이 아칼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칼리는 초반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리턴 값이 엄청 크고 그 다루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슈퍼펠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미르 선수가 아칼리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거를 풀어준 에스퍼 선수도 오늘 경기력이 진짜 좋았습니다. 바텀 2차 타워 밀고 본진 억제 타워까지 압박하고 있는 T1 손쉽게 억제 타워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도 박사가 계속 앞쪽에서 오염된 뼈톱 던지면서 자리 잡아주면은 T1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레넥톤도 지금 위에서 밀고 있거든요.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2차 거야? 타워 밀 거야? 네. 우린 바론 버프니까 훨씬 빨리 민다. 그리고 아쉬워가지고 뭐 랭톤이 억제타워 칠 때 그때 기환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미르도 지금 나도 지금 미드도 뚫고 있어. 네? 지금 3라인이 뚫고 있죠. 뭐 어떻게 할 건데 로티 그렇죠. 지금 앞에서 CC 걸어봐. 어차피 나는 지금 패시브 있으니까 라면서 계속 칼 던지고 있어요. 다음 웨이브 올 때까지 그냥 적진영에서 놀고 있고 웨이브 도착하면 바로 2차 가죠. 3차 가죠. T1 속도 빨라요. 자, 본진 억제 타워 밀어내고 예. 억제기도 툭툭 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캐슬이 강신을 썼고 다이나가 들어가긴 하지만 자, 더더 프리딜이거든요. 본이 아. 들어왔고 T1 진영이 아. 너무 예쁜데요. 힘 차이가 많이 나요. 힘 차이가 많이 나요. 혼자서 물려고 해도 이게 문도랑 아칼리가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뒷라인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자, 보니와 캐스를 잡아냈고 이제 5명이 3명을 압박하면서 쌍둥이 타워까지 밀고 들어오는 T1. 와, 와, 과감히 모글리! 뛰어들면서 모글리. 미르가 또 우물 앞에서 야, T1 네, 돌아왔나요, 코스를 T1? 돌아왔어요. 기억을 되찾고 있고 이 와중에 로치를 잡았어요. 그렇죠. 문도 자. 박사가 결국 죽군요. 넥서스 두드리면서 GG! T1이 9연패 끝에 드디어 연패 길고 길었던 터널 끝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와, 네, 무엇보다 경기력 자체가 C1에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선수들이 경기를 끝난 이후에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라는 표정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역승도 아니고 어쨌든 크게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오늘 T1은 진짜 그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잘 풀렸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풀었던 키는 분명히 에스퍼였고 그리고 이 잘 풀린 경기를 확실하게 기울였던 것은 또 미르였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에 미리 선수가 약간 실수 같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게임이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걸 다 털어냈으면 좋겠고요. 에스퍼 선수의 오늘 이 활동량은 박지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축구 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움직인 거리 뭐 13km, 16k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에스퍼의 오늘 뛴 거리 2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일 때 그라가스가 먼저 포함돼서 만드는 전투가 많았어요. KT가 조금 흐름이 이상하다 싶어서 전령 쪽에서 싸움을 붙었다가 오히려 상대가 킬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술통 폭발이라는 그 스킬 자체가 네. 약간 당구하고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두께 조절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 망했다가 나오는데 실수가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원하는 각도에 이렇게 던져내다 보니까 레넥톤이 타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잘리는 모습도 있었고 사실 이 전투 구도가 돼버리고 나면은 이미 한타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계속 잘 만들었었고요. 미르의 슈퍼플레이. 야. 자크 아칼리는 이렇게 무섭다. 스트레스 전멸 빼고 뒤로 빠지면서 표창 맞추면서 따라가면서 와. 순삭! 붙어서 2명.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먼저 이니시를 걸었지만 저 앞쪽에서 볼리베어와 문도 박사가 들어가니까 뒷라인이 그냥 뒤로 빠지거든요. 문도 박사가 부패의 사슬을 맞아줬네요. 패시브로. 네. 자 이렇게 해서 T1이 길고 길었던 9연패. 아 사실 선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우리 팬들도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했겠습니다만은 사실 선수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그 연패의 부담감을 끊고 오늘 진짜 이기고 끝에 캠에서 좋은 모습, 웃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아 진짜 부활의 신호탄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문도 안 죽는다 했더니 나 딜도 이렇게 넣어요. 네. 네, 그래서 포킹을 잘 넣다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모습이 있었고 한타가 빠르게 끝나다 보니까 데미지 누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늘 좋은 경기를 T1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T1 오늘 경기만큼은 그야말로 예전의 기억을 더 그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였던 경기였습니다. T1의 POG 에스포 경기 시작부터 미르가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원동력은 에스퍼였어요. 그렇죠. 바텀 라인전 주도권을 통해서 미드의 로밍 그리고 미드 로밍 갖다 바텀까지 킬해주면서 네. 한타 때마다 좋은 유닛이 정말 오늘 플레이 좋았습니다. 2개의 심장이 아닌 2개의 술통. 네. 아니 3개의 술통이었어요. 세개의 술통으로 계속 상대방을 이리저리 토스를 하다 보니까 이니스를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열었고요. 답답했던 경기를 에스퍼 선수의 그라가스가 정말 속 시원하게 잘 풀었네요. 네, 1킬 0데스 8어시스트 단 한 번도 죽지 않아서 퍼펙트 플레이로 이번 시즌의 첫 POG예요. 오. 네. 그렇죠. 승수가 많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앞으로 많이 받겠죠? 네, 그래야죠. 맞습니다. 네. 미드 갔다가 바텀 쪽에서도 미르가 한 번 도움 받았으니까 나도 도와줄게 그렇죠. 하면서 게임 한번 풀어주고요. 이런 선순환 작용이 T1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와 네, 시선 돌리면서 네. 뒤쪽으로 토스. 이게 배치기를 정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썼을 때 한번 방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노려줬고요. 전멸. 와, 배치기 전멸이 오늘 저게 거의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이게 잘못 이제 발동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어렵거든요. 게다가 뭐 배치기 한 다음에 평타 치면은 또 타이밍 안 맞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려웠는데 전멸. 잘했고요. 와. 와. 자 미르 선수에게 한 표가 가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8표 중에서 7표가 에스퍼에게 주어지면서 뭐 사실 딱 요 정도가 밸런스 같아요. 그렇죠. 네. 미르 선수도 플레이를 잘해주긴 했지만 그거의 바탕은 에스퍼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다 받을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특히 뭐 에스퍼 선수 시작부터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팀 내에 아주 경기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던 것이 가장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네. 이야기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뚫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에스퍼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에스퍼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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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1 챌린저스 팀 서포터 에스퍼 김태기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값진 승리, 천금 같은 승리를 가져왔어요. 9연패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에스퍼 선수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냥 뭐 무념무상하고 뭐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대회 때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뭐 딱히 뭐 엄청 사실 피드백의 그 수용이 잘 안 돼가지고 똑같이 계속 경기에 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스크림 때는 또 이 정도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본 경기에서 유독 많이 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 들었었는데 본 경기에서 좀 왜 이렇게 패배가 좀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뭐 스크림 때는 뭐 나름 뭐 다 안 죽으면서 저희가 어차피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중반 가면 더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네. 대회 때는 저희가 초반에 많이 무너져가지고
네, 그게 그대로 그냥 스노우볼 굴러갔던 것 같아요. 이게 T1이 정말 이번 시즌에도 최강자로 군림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연패를 좀 거듭하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사실 뭐 각자 다 힘들었겠지만, 네, 제일 힘들었던 거 이제 뭐 저도 힘들었고 사실 정글령도 힘들었고 미드도 힘들고 다 힘든데, 네, 저는 감독 코치님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뱀픽도 나름 뭐 이기는 뱀픽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냥 게임 플레이 면에서 많이 저희가 못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죄송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포 선수의 어떤 연패를 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듯한 네. 경기 굉장히 극초반부터 엄청난 활동량으로 막 미드 갔다가 막 탑 갔다가 엄청 열심히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떻게 좀 오늘 의지가 좀 달랐나요? 네, 원래 뭐 미르 선수가 잘 안 죽으면 제가 항상 미르 선수한테 하는 말이 이제 안 죽어주면 가서 죽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동안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친구가. 네, 근데 뭐 이제 안 죽으니까, 네, 제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뼈를 때리는 그렇죠. 그런 네. 인터뷰고요. 서포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 같습니다. 이번에 연패를 끊으셨잖아요. 일단 이거 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플레이가 나와서. 그렇죠. 바텀 쪽에 또 미드 선수가 갚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은혜 갚은 미르. 네. 혹시 콜을 에스퍼 선수가 하신 거였나요? 아니면 미르 선수가 순간이동 보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순간이동 본다고 했는데 사실 미드 라인이 라인 테를 타도 됐었는데 그냥 미르 선수가 타자해서 그냥 네, 우리 그럼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쓰레쉬도 플래시도 없었어서. 플래시 있었군요. 예. 그래도 할만해 보여가지고 너무 빨려서. 서로 도와주는 플레이 정말 좋고요.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이번에 연패를 끊으셨잖아요. 혹시 이제 에스퍼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몇 연승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 같이만 하면 저희는 이제 한 2패 하면 사실 프롭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오늘 같이만 하면 다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팬분들이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 오늘 T1의 경기를 보면서 문도 박사가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메이저 무대에서는 뭐 LCK 단계에서는 좋은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내 대회에서는 문도 거의 뭐 네, 그래서 예. 거의 죽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T1을 문도 박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요. 그냥 미드 정글이 좀 세니까, 네, 탑도 그냥 탱커 같은 거 해서 사실 다이브 같은 거 잘 안 당하고 문도 박사가 그리고 광희 형이 또 문도를 잘해가지고 좀 문도 박사를 한 것 같아요. 안 죽는 거를 오늘 미드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안 죽으면 우리가 해볼게라는 네. 에스퍼의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9연패를 하는 동안에도 T1 팬분들한테 막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T1 팬분들이 한결같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응원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 긴 터널을 함께 걸어준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오늘과 비슷한 경기력으로, 네, 다른 팀들 다 이기도록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다시 연승 달려보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이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질까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신감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항상 자신감은 있었는데 자신감은 뭐 항상, 네, 있었습니다. 에스퍼 힘내라 에스퍼 뭐 이렇게 뭐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에스퍼 선수 이번 시즌 앞으로 남은 경기 몇 승까지 자신 있습니까? 그냥 뭐 저희는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제 뭐 7연승 8연승을 이제 네. 만들어내면서 프로배치 진출해서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봤잖아요. 예.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면 그 맛을 안다고 한번 느낌 아니까, 네, 한 번 더 플레이오프까지 과정은 다르지만 한 번 더 플레이오프 넘어서고 우승 트로피까지 도전하는 T1의 또 새로운 기적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퍼 선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자, 에스퍼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그래도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팀 분위기나 좀 기가 죽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감은 있었고 약간 피드백 과정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봤을 때는 완벽하게 패치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진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경기 속에서 보여줬던 이 팀원 간의 어떤 유기적인 화합 그리고 서포터 여기 사천자가 보기에도 아하. 이거 인정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정말 플레이가 깔끔했고 그 에스퍼 선수의 말이 남는 것 같아요. 안 죽으면 내가 가줄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 친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어찌 그렇죠. 보면은 저격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친하니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분위기 네. 자체는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연승의 길을 가보는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저격이 아니에요.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 맞습니다. 강범현 해설이 아파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네. 저는 진짜 막 약간 눈물을 머금고 음. 범현아 건강해야 돼. 형이 사랑한다. 막 이런 거 맞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이서행 해설은 네. 걔 술 먹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요. 막. 에이 더 고생해봐야 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서운해요? 서운하네요. 서운해요? 네. 이런 얘기가 안 되네. 이러면 또 서행아 서운하대. 네. 뭔가 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T1이 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옵니다.